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최진호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번에 이 중원문화의 역사와 이 문화를 소개해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이 하이스토리 중원문화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이스토리 중원문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중앙탑, 이게 중앙탑입니다. 공식 명칭은 탑평리 7층 석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앙탑으로 좀 더 익숙하죠. 현재 국보 6호. 사실 국보 6호 이런 것보다 중앙탑하고 요 주변의 공원, 이쪽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로 더 인기가 많죠. 오, 사랑의 불시착. 오, 사랑의 불시착. 중원문화의 중심 충주 중앙탑. 가까이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중앙탑. 중앙탑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유래는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충주가 삼한 땅의 중심이었고 왕의 기가 아직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왕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여기에 탑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또 이 백제 또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남한강이 바로 흐르고 있어요. 남한강. 요 남한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신라의 김생이 지었다는 이 김생사지가 있습니다. 이 김생은 통일신라 8세기의 인물인데 요 김생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책을 이쪽 중앙탑 요 근처에다 절을 짓고 보관하면서 이 탑을 세웠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통일신라 후기인 8에서 9세기에 이 막해진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국토의 중앙인 이곳에다가 저 중앙탑을 세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견에 따르면은 이 중앙탑은 원탑이라는 겁니다. 불탑이 아니라. 불탑은 절 안에 세워지는 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원탑은 절 같은 거 안 짓고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탑만을 지은 것인데요. 그런 걸 원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신라 왕이 자신의 왕권 강화와 또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이 원탑을 세웠다는 건데요. 사실 통일신라 후기는 이 왕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민심도 많이 이반돼 있고 왕권도 많이 약해져 있었죠. 이 탑이 만들어진 시기도 양식적으로 보면은 한 8에서 9세기 정도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앞에 주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앙탑 주변에 이 절이 있었냐, 이게 원탑이냐, 불탑 맞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이쪽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92년부터 발굴조사를 했던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땅 전체가 거의 다 발굴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 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불상이라든지 여기에 절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거죠. 비행기. 근데 이 지역은 이 중앙탑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넓은 지역이 이 고구려의 국원 소경 또 신라에서는 중원경 중심지가 아니냐 관련된 발굴을 많이 했어요. 최근까지도 했고 조사 결과 이 층층별로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유적과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어요. 특히 백제 유적에서는 큰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 흔적도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지역이 고구려 때는 국원소경의 중심, 신라 때는 중원경의 중심이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끝. 이 주변이 좀 평평한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크다고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와서 보면 꽤나 큽니다. 꽤 큰 석탑입니다. 보세요. 엄청 크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마치 당시 신라왕이 내 왕권이 정말 강화되기를 하늘에 간절하게 바랐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복수가 돌아왔다라는 드라마도 찍은 곳이래요. 중앙탑. 자, 이제 바로 앞까지 왔는데요. 탑을 살펴볼까요? 보통 석탑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돼요. 곤충이 왜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것처럼
석탑 같은 경우는 기단부, 탑심부, 상륜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여기 밑에 가장 네모난 게 요게 기단부고요. 여기 중앙에서부터 저기 마지막 지붕같이 생긴 곳, 저기까지가 탑심부, 그리고 위에 꽃처럼 조금 보이는 곳, 저게 바로 상륜부입니다. 탑은 원래 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이에요. 이 원래는 이 목조 건축물이었는데 이 동아시아로 이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는 전탑, 또 우리나라에서는 석탑, 일본에서는 목탑, 한국이 좀 다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각 나라에 많이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돌이 많아서, 화강암이 많아서 이렇게 석탑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탑의 재료가 바뀌어도 당시 탑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목탑의 흔적을 그대로 석탑에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흔적을 한번 중앙탑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흔적은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석탑에 남아있는 목탑의 흔적은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것, 우주, 또 가운데 것들은 탱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목탑에 남아있던 그런 기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탑의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 위에 보시면 이게 지붕처럼 돼 있죠. 정말 지붕이에요. 목탑의 지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붕의 끝을 보시면 살짝 올라갔죠. 팔짝 지붕 같은 걸 보면은 처마국이라고 해서 끝을 살짝 올려냅니다. 그런 거를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 탑을 보시면 이것은 탑평리 7층 석탑, 7층의 석탑입니다. 이 7층을 어떻게 아느냐? 층을 구분하는 개수를 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여기가 탑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탑신부는 이렇게 옥신석과 옥계석, 지붕을 표현한 게 옥계석이에요. 또 지붕 밑에 그 집을 표현한 건 옥신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붕의 개수가 몇 개냐로 층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탑평리 7층 석탑입니다. 석탑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요.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중앙탑, 한반도를 전체를 보고 중앙 아닌데? 중앙탑이 있는 거 중앙 아닌데? 지금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중앙은 아니고요. 통일신라 때의 중앙인데요. 통일신라 당시의 땅이 얼만큼이었냐면, 지금 남한 전체에다가 평양의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이어지는 게 북쪽 경계였어요. 그만큼에서의 중앙이 거의 충주 맞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은 이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에서 한시씩 출발을 합니다. 한날 1시에 출발을 해서 둘이가 만나는 곳이 중앙이고, 거기다가 탑을 짓자. 그래서 만난 곳이 바로 여기, 바로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 중앙탑을 지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 그 호기심 천국이란 아재 재미있는 호기심 같은 걸 풀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증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정말 중앙이 이 중앙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찾아보려고 했더니 좀 지금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중원문화의 중심 중앙탑, 그리고 남한강. 끝.